옛날 충청도 지방의 한 마을에 용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용식이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양반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양반댁에 머슴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우리 아들이 장가도 가고 제 짝을 찾을 텐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용식이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맴돌았습니다. 용식아, 이 어미가 떠나거든 부디 좋은 여인을 만나 혼인하거라. 그래야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너를 지켜볼 게야. 용식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양반댁에 정식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터라 양반댁에서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식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용식아,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으니 이 어미 마음이 아프구나. 어서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마음씨 좋은 대감님 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식아, 잘 듣거라. 비가 오는 날에 너에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그렇다.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내 배필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내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시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하지만 용식이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의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묘지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어머니, 저 용식이 왔습니다. 제게 닥칠 시련이 무엇인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머니. 대답 없는 묘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잔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 흠뻑 젖은 채로 양반댁으로 돌아가던 용식이는 길가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하여 비를 맞고 계시오?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용식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업고 마을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용식아. 웬 처자를 업고 온 게냐?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급히 모셔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용식이는 다시 의원을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절세미인이었지요. 몸은 좀 괜찮으시오, 낭자.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자네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약재를 두었으니 꼭 챙겨 먹도록 하게.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라 너무 막막하여 그만.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평생 머슴으로만 살던 용식이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송구하오나 저를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도련님. 용식에게 속삭이며 딱한 처자인 것 같으니 자네가 거두는 게 어떻겠나. 그냥 보내기엔 너무 가엾지 않은가. 용식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양반 댁의 눈치가 보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민은 나중에 하고 밥부터 먹세. 밥심이라도 있어야 뭘 하지 않겠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아가 재빨리 일어나 밥그릇부터 챙겼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의 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속으로, 설마 이 낭자가 나의 배필이란 말인가?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만났고 비가 오는데 밥그릇을 챙겨주다니. 용식이는 모든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왜 오십니까, 도련님? 아, 아닙니다. 밥그릇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소. 용식이는 밥을 먹고 양반댁으로 가 대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네? 근처에 비어있는 별채가 하나 있는데 자네가 그 처자와 함께 쓰도록 하게.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런 과분한 은혜를. 어머니와 살던 낡은 집이 있습니다. 됐네. 자네가 그동안 굳은 일 마다 않고 성실히 일해준 것에 대한 내 성의일세. 사양 말고 그 처자와 오순도순 잘 살아보게. 용식이는 대감의 배려에 감격하여 큰 절을 올렸고 선아와 함께 별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선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오. 선아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책을 숨겼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책이 보이기에 한번 펼쳐본 것뿐입니다. 어깨너머로 몇 자 본 것이 전부입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것도, 글 읽는 것을 숨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용식이는 선아를 데리고 연등회 구경을 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인에게 너무 무심했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길쌈과 바느질에 지쳐 서방님께 소홀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셔요. 용식이가 잠시 먹을거리를 사러 간 사이 선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나이 지긋한 영감 한 명이 서 있었지요. 왜 그러시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소. 용식의 품에 안기며 저 영감이 저를 보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방님. 무엇이라? 어떤 영감이기에 그런 망발을.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영감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용식이가 들고 있던 떡을 영감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난 영감의 머슴들이 몰려와 용식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몸져누웠던 용식이가 기운을 차릴 무렵 선아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사실 저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끌던 행수의 딸이었습니다. 선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경쟁자들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신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등회에서 만난 그 영감은 제 아버지를 해치고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 중 한 명입니다.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기구한 사연에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집안이 망하면서 기방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방이라니. 제 처지가 부끄러워 서방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제게 여비만 주시면 동생을 설득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일 당장 떠나시오, 부인. 하루빨리 동생을 데려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선아는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식이가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쯧쯧,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여비만 받고 도망간 게 뻔한데. 소문은 양반댁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아직도 부인 소식이 없는가? 자네도 이제 부인을 찾아 나서야지.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감마님. 내 자네 마음을 어찌 모르겠나. 자, 여기 여비일세. 이걸 가지고 어서 부인을 찾아보게. 무슨 병고라도 당했을지 모르지 않나. 대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용식이는 돈을 받아들고 선아가 말했던 기방을 찾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주막에 들어선 용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어떤 사내와 웃고 떠드는 선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인, 어머, 용식이 아니야? 1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오다니. 너도 참 순진하구나. 지금 뭐라고 했는가? 1년이 지나도 안 오면 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용식이가 격분하여 선아의 어깨를 잡자 옆에 있던 사내의 하인들이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지금껏 내가 만난 사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속이기 쉬웠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네. 선아는 용식이의 얼굴에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여기 100냥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모든 것을 잃은 용식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예언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울부짖으며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여자를 제 배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삶의 의지를 잃은 용식이는 깊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눈을 뜬 용식이는 호화로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낭자는 누구시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식이를 구한 사람은 공조판서의 딸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간밤에 꾼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 강물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빛을 따라갔더니 용식이가 있었고 그를 구해 밥그릇을 챙겨주었다는 것이었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홀린 듯이 강가로 가보았더니 정말 강물 아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온 것입니다. 잠시 후 용식이는 공조판서와 마주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바로 연등회에서 선아와 시비가 붙었던 그 영감이었습니다. 자네는 그 요망한 계집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닌가? 용식이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공조판서는 이를 갈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선아라는 여자는 행수딸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기꾼 기생이었네. 내 첩으로 들어와 재물을 노리다 발각되어 쫓겨났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용식이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사정을 들으니 딱하구나.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길이라도 열어주겠네? 용식이는 평생 해온 허들의 실 중 토목일이 가장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판서의 도움으로 관청의 토목일을 돕게 된 용식이는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족하게. 허, 이런 인재가 평생 머슴으로만 썩고 있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흠뻑 젖어 방으로 들어서자 유아가 다정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유아는 용식이에게 따뜻한 밥이 담긴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배필이 누구였는지를. 웃으며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용식이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부터 선아와의 악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유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서 혼인하라 유언하셨지만 파혼의 아픔을 겪었지요.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5년 후 용식이는 공조판서가 인정한 최고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자네는 이런 기술자의 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원할 테니 과거에 도전해보게. 공조판서의 말대로 용식이는 글 공부를 시작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고 한고을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죄로 한 여인이 옥에 갇혀왔습니다. 죄인을 마주한 용식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선아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용식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되었고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용식이는 아내가 된 유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오. 부인. 선아, 그 여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서방님, 예전에 제가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드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어찌 잊겠소?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인연을 만난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여인 역시 서방님 인생의 한 과정이었겠지요. 용식이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끈 기묘한 운명과 어머니의 깊은 뜻을 다시 옛날 충청도 지방의 한 마을에 용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용식이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양반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양반댁의 머슴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우리 아들이 장가도 가고 제 짝을 찾을 텐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용식이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맴돌았습니다. 용식아, 이 어미가 떠나거든 부디 좋은 여인을 만나 혼인하거라. 그래야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너를 지켜볼게야. 용식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양반댁에 정식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터라 양반댁에서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식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용식아,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으니 이 어미 마음이 아프구나. 어서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마음씨 좋은 대감님 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식아, 잘 듣거라. 비가 오는 날에 너에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그렇다.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내 배필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내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시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하지만 용식이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의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묘지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어머니, 저 용식이 왔습니다. 제게 닥칠 시련이 무엇인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머니. 대답 없는 묘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 흠뻑 젖은 채로 양반댁으로 돌아가던 용식이는 길가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하여 비를 맞고 계시오?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용식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업고 마을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용식아. 웬 처자를 업고 온 게냐?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급히 모셔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용식이는 다시 의원을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절세미인이었지요. 몸은 좀 괜찮으시오. 낭자.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자네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약재를 두었으니 꼭 챙겨 먹도록 하게.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라 너무 막막하여 그만.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평생 머슴으로만 살던 용식이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송구하오나 저를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도련님. 용식에게 속삭이며 딱한 처자인 것 같으니 자네가 거두는 게 어떻겠나. 그냥 보내기엔 너무 가엾지 않은가. 용식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양반 댁의 눈치가 보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민은 나중에 하고 밥부터 먹세. 밥심이라도 있어야 뭘 하지 않겠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아가 재빨리 일어나 밥그릇부터 챙겼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의 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속으로, 설마. 이 낭자가 나의 배필이란 말인가?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만났고, 비가 오는데 밥그릇을 챙겨주다니. 용식이는 모든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왜 오십니까, 도련님? 아, 아닙니다. 밥그릇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소. 용식이는 밥을 먹고 양반댁으로 가 대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허, 마침 잘 되었네. 근처에 비어있는 별채가 하나 있는데 자네가 그 처자와 함께 쓰도록 하게.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런 과분한 은혜를. 어머니와 살던 낡은 집이 있습니다. 됐네. 자네가 그동안 굳은 일 마다 않고 성실히 일해준 것에 대한 내 성의일세. 사양 말고 그 처자와 오순도순 잘 살아보게. 용식이는 대감의 배려에 감격하여 큰 절을 올렸고 선아와 함께 별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선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오. 선아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책을 숨겼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책이 보이기에 한번 펼쳐본 것뿐입니다. 어깨너머로 몇 자 본 것이 전부입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것도, 글 읽는 것을 숨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용식이는 선아를 데리고 연등회 구경을 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인에게 너무 무심했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길상과 바느질에 지쳐 서방님께 소홀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셔요. 용식이가 잠시 먹을거리를 사러 간 사이 선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나이 지긋한 영감 한 명이 서 있었지요. 왜 그러시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소. 용식의 품에 안기며 저 영감이 저를 보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방님. 무엇이라? 어떤 영감이기에 그런 망발을.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영감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용식이가 들고 있던 떡을 영감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난 영감의 머슴들이 몰려와 용식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몸져누웠던 용식이가 기운을 차릴 무렵 선아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사실 저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끌던 행수의 딸이었습니다. 선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경쟁자들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신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등회에서 만난 그 영감은 제 아버지를 해치고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 중 한 명입니다.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기구한 사연에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집안이 망하면서 기방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방이라니. 제 처지가 부끄러워 서방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제게 여비만 주시면 동생을 설득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일 당장 떠나시오.
부인. 하루빨리 동생을 데려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선아는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식이가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쯧쯧,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여비만 받고 도망간 게 뻔한데. 소문은 양반댁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아직도 부인 소식이 없는가? 자네도 이제 부인을 찾아 나서야지.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감마님. 내 자네 마음을 어찌 모르겠나. 자, 여기 여비일세. 이걸 가지고 어서 부인을 찾아보게. 무슨 병고라도 당했을지 모르지 않나. 대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용식이는 돈을 받아들고 선아가 말했던 기방을 찾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주막에 들어선 용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어떤 사내와 웃고 떠드는 선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인. 어머, 용식이 아니야? 1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오다니. 너도 참 순진하구나. 지금 뭐라고 했는가? 1년이 지나도 안 오면 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용식이가 격분하여 선아의 어깨를 잡자 옆에 있던 사내의 하인들이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지금껏 내가 만난 사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속이기 쉬웠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네. 선아는 용식이의 얼굴에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여기 100냥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모든 것을 잃은 용식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예언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울부짖으며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여자를 제 배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삶의 의지를 잃은 용식이는 깊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눈을 뜬 용식이는 호화로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낭자는 누구시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식이를 구한 사람은 공조판서의 딸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간밤에 꾼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 강물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빛을 따라갔더니 용식이가 있었고 그를 구해 밥그릇을 챙겨주었다는 것이었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홀린 듯이 강가로 가보았더니 정말 강물 아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온 것입니다. 잠시 후 용식이는 공조판서와 마주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바로 연등회에서 선아와 시비가 붙었던 그 영감이었습니다. 자네는 그 요망한 계집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닌가. 용식이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공조판서는 이를 갈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선아라는 여자는 행수딸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기꾼 기생이었네. 내 첩으로 들어와 재물을 노리다 발각되어 쫓겨났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용식이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사정을 들으니 딱하구나.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길이라도 열어주겠네? 용식이는 평생 해온 허들의 실 중 토목일이 가장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판서의 도움으로 관청의 토목일을 돕게 된 용식이는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족하게. 허, 이런 인재가 평생 머슴으로만 썩고 있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흠뻑 젖어 방으로 들어서자 유아가 다정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유아는 용식이에게 따뜻한 밥이 담긴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배필이 누구였는지를. 웃으며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용식이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부터 선아와의 악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유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서 혼인하라 유언하셨지만 파혼의 아픔을 겪었지요.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5년 후, 용식이는 공조판서가 인정한 최고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자네는 이런 기술자의 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원할 테니 과거에 도전해보게. 공조판서의 말대로 용식이는 글 공부를 시작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고 한고을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죄로 한 여인이 옥에 갇혀왔습니다. 죄인을 마주한 용식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선아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용식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되었고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용식이는 아내가 된 유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오. 부인. 선아, 그 여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서방님, 예전에 제가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드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어찌 잊겠소?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인연을 만난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여인 역시 서방님 인생의 한 과정이었겠지요. 용식이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끈 기묘한 운명과 어머니의 깊은 뜻을 다시 옛날 충청도 지방의 한 마을에 용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용식이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양반댁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양반댁의 머슴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우리 아들이 장가도 가고 제 짝을 찾을 텐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용식이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맴돌았습니다. 용식아, 이 어미가 떠나거든 부디 좋은 여인을 만나 혼인하거라. 그래야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너를 지켜볼게야. 용식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양반댁에 정식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터라 양반댁에서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식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용식아,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으니 이 어미 마음이 아프구나. 어서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마음씨 좋은 대감님 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식아, 잘 듣거라. 비가 오는 날에 너에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그렇다.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내 배필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내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시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하지만 용식이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의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묘지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어머니, 저 용식이 왔습니다. 제게 닥칠 시련이 무엇인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머니. 대답 없는 묘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 흠뻑 젖은 채로 양반댁으로 돌아가던 용식이는 길가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하여 비를 맞고 계시오?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용식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업고 마을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용식아. 웬 처자를 업고 온 게냐?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급히 모셔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용식이는 다시 의원을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절세미인이었지요. 몸은 좀 괜찮으시오.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자네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약재를 두었으니 꼭 챙겨 먹도록 하게.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라 너무 막막하여 그만.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평생 머슴으로만 살던 용식이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송구하오나 저를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도련님. 용식에게 속삭이며 딱한 처자인 것 같으니 자네가 거두는 게 어떻겠나. 그냥 보내기엔 너무 가엾지 않은가. 용식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양반 댁의 눈치가 보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민은 나중에 하고 밥부터 먹세. 밥심이라도 있어야 뭘 하지 않겠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아가 재빨리 일어나 밥그릇부터 챙겼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의 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속으로, 설마, 이 낭자가 나의 배필이란 말인가?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만났고, 비가 오는데 밥그릇을 챙겨주다니. 용식이는 모든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왜 오십니까, 도련님? 아닙니다. 밥그릇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소. 용식이는 밥을 먹고 양반댁으로 가 대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네. 근처에 비어있는 별채가 하나 있는데 자네가 그 처자와 함께 쓰도록 하게.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런 과분한 은혜를. 어머니와 살던 낡은 집이 있습니다. 됐네. 자네가 그동안 굳은 일 마다 않고 성실히 일해준 것에 대한 내 성의일세. 사양 말고 그 처자와 오순도순 잘 살아보게. 용식이는 대감의 배려에 감격하여 큰 절을 올렸고 선아와 함께 별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선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오. 선아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책을 숨겼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책이 보이기에 한번 펼쳐본 것뿐입니다. 어깨너머로 몇 자 본 것이 전부입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것도, 글 읽는 것을 숨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용식이는 선아를 데리고 연등회 구경을 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인에게 너무 무심했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길쌈과 바느질에 지쳐 서방님께 소홀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셔요. 용식이가 잠시 먹을거리를 사러 간 사이 선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나이 지긋한 영감 한 명이 서 있었지요. 왜 그러시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소. 용식의 품에 안기며 저 영감이 저를 보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방님. 무엇이라? 어떤 영감이기에 그런 망발을.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영감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용식이가 들고 있던 떡을 영감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난 영감의 머슴들이 몰려와 용식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몸져 누웠던 용식이가 기운을 차릴 무렵 선아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사실 저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끌던 행수의 딸이었습니다. 선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경쟁자들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신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등회에서 만난 그 영감은 제 아버지를 해치고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 중 한 명입니다.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기구한 사연에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집안이 망하면서 기방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방이란 제 처지가 부끄러워 서방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제게 여비만 주시면 동생을 설득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일 당장 떠나시오, 부인. 하루빨리 동생을 데려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선아는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식이가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쯧쯧,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여비만 받고 도망간 게 뻔한데. 소문은 양반댁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아직도 부인 소식이 없는가? 자네도 이제 부인을 찾아 나서야지.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감마님. 내 자네 마음을 어찌 모르겠나. 자, 여기 여비일세. 이걸 가지고 어서 부인을 찾아보게. 무슨 병고라도 당했을지 모르지 않나. 대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용식이는 돈을 받아들고 선아가 말했던 기방을 찾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주막에 들어선 용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어떤 사내와 웃고 떠드는 선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인. 어머, 용식이 아니야? 1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오다니. 너도 참 순진하구나. 지금 뭐라고 했는가? 1년이 지나도 안 오면 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용식이가 격분하여 선아의 어깨를 잡자 옆에 있던 사내의 하인들이 그를 때려눕혔습니다. 지금껏 내가 만난 사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속이기 쉬웠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네. 선아는 용식이의 얼굴에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여기 100냥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모든 것을 잃은 용식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예언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울부짖으며,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여자를 제 배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삶의 의지를 잃은 용식이는 깊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눈을 뜬 용식이는 호화로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낭자는 누구시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식이를 구한 사람은 공조판서의 딸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간밤에 꾼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 강물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빛을 따라갔더니 용식이가 있었고 그를 구해 밥그릇을 챙겨주었다는 것이었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 홀린 듯이 강가로 가보았더니 정말 강물 아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해온 것입니다. 잠시 후 용식이는 공조판서와 마주하고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바로 연등회에서 선아와 시비가 붙었던 그 영감이었습니다. 자네는 그 요망한 계집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닌가. 용식이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공조판서는 이를 갈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 선아라는 여자는 행수딸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기꾼 기생이었네. 내 첩으로 들어와 재물을 노리다 발각되어 쫓겨났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용식이는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사정을 들으니 딱하구나. 혹시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길이라도 열어주겠네? 용식이는 평생 해온 허드렛일 중 토목일이 가장 자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판서의 도움으로 관청의 토목일을 돕게 된 용식이는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족하게. 허. 이런 인재가 평생 머슴으로만 썩고 있었다니.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흠뻑 젖어 방으로 들어서자 유아가 다정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밥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 기다렸습니다. 유아는 용식이에게 따뜻한 밥이 담긴 밥그릇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배필이 누구였는지를. 웃으며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씨. 용식이는 어머니의 꿈 이야기부터 선아와의 악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일을 유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서 혼이 나라 유언하셨지만 파혼의 아픔을 겪었지요.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5년 후, 용식이는 공조판서가 인정한 최고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자네는 이런 기술자의 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원할 테니 과거에 도전해보게. 공조판서의 말대로 용식이는 글 공부를 시작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고 한고을의 사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기죄로 한 여인이 옥에 갇혀왔습니다. 죄인을 마주한 용식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선아였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용식이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기생이 되었고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용식이는 아내가 된 유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오. 부인. 선아, 그 여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서방님, 예전에 제가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드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어찌 잊겠소?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인연을 만난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여인 역시 서방님 인생의 한 과정이었겠지요. 용식이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끈 기묘한 운명과 어머니의 깊은 뜻을 다시 옛날 충청도 지방의 한 마을에 용식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용식이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양반댁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양반댁의 머슴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나야 우리 아들이 장가도 가고 제 짝을 찾을 텐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가 된 용식이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맴돌았습니다. 용식아, 이 어미가 떠나거든 부디 좋은 여인을 만나 혼인하거라. 그래야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너를 지켜볼게야. 용식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양반댁에 정식으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성실했던 터라 양반댁에서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식이는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용식아, 아직도 혼자 지내고 있으니 이 어미 마음이 아프구나. 어서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지.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는 마음씨 좋은 대감님 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식아, 잘 듣거라. 비가 오는 날에 너에게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그렇다. 비 오는 날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내 배필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내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굳건히 나아가야 한다. 시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하지만 용식이는 어머니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꿈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의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묘지는 유난히 쓸쓸해 보였지요. 어머니, 저 용식이 왔습니다. 제게 닥칠 시련이 무엇인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어머니. 대답 없는 묘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잔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 흠뻑 젖은 채로 양반댁으로 돌아가던 용식이는 길가에서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하여 비를 맞고 계시오? 이러다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용식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업고 마을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용식아. 웬 처자를 업고 온 게냐? 아는 사이인가? 아닙니다. 어르신. 길가에 쓰러져 있기에 급히 모셔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용식이는 다시 의원을 찾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절세미인이었지요. 몸은 좀 괜찮으시오, 낭자.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자네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 여기 약재를 두었으니 꼭 챙겨 먹도록 하게.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라 너무 막막하여 그만. 도련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을지. 평생 머슴으로만 살던 용식이는 도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송구하오나 저를 거두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도련님. 용식에게 속삭이며 딱한 처자인 것 같으니 자네가 거두는 게 어떻겠나. 그냥 보내기엔 너무 가엾지 않은가. 용식이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양반 댁의 눈치가 보여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민은 나중에 하고 밥부터 먹세. 밥심이라도 있어야 뭘 하지 않겠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선아가 재빨리 일어나 밥그릇부터 챙겼습니다. 그 순간 용식이의 뇌리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상,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속으로, 설마. 이 낭자가 나의 배필이란 말인가? 어머니의 산소에 다녀오는 길에 만났고, 비가 오는데 밥그릇을 챙겨주다니. 용식이는 모든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왜 오십니까, 도련님? 아, 아닙니다. 밥그릇을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소. 용식이는 밥을 먹고 양반댁으로 가 대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허, 마침 잘 되었네. 근처에 비어있는 별채가 하나 있는데 자네가 그 처자와 함께 쓰도록 하게.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 그런 과분한 은혜를. 어머니와 살던 낡은 집이 있습니다. 됐네. 자네가 그동안 굳은 일 마다 않고 성실히 일해준 것에 대한 내 성의일세. 사양 말고 그 처자와 오순도순 잘 살아보게. 용식이는 대감의 배려에 감격하여 큰 절을 올렸고 선아와 함께 별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선아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부인,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오. 선아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책을 숨겼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책이 보이기에 한번 펼쳐본 것뿐입니다. 어깨너머로 몇 자 본 것이 전부입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것도, 글 읽는 것을 숨기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용식이는 선아를 데리고 연등회 구경을 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부인에게 너무 무심했소.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길쌈과 바느질에 지쳐 서방님께 소홀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셔요. 용식이가 잠시 먹을거리를 사러 간 사이 선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나이 지긋한 영감 한 명이 서 있었지요. 왜 그러시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소. 용식의 품에 안기며 저 영감이 저를 보자마자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방님. 무엇이라? 어떤 영감이기에 그런 망발을?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영감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용식이가 들고 있던 떡을 영감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화가 난 영감의 머슴들이 몰려와 용식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일로 한동안 몸져누웠던 용식이가 기운을 차릴 무렵 선아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울면서 사실 저는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끌던 행수의 딸이었습니다. 선아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경쟁자들의 모함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난 신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등회에서 만난 그 영감은 제 아버지를 해치고 저희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 중 한 명입니다.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용식이는 선아의 기구한 사연에 함께 분노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집안이 망하면서 기방에 팔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방이라니. 제 처지가 부끄러워 서방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제게 여비만 주시면 동생을 설득해서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일 당장 떠나시오, 부인. 하루빨리 동생을 데려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선아는 떠난 뒤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용식이가 아직도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쯧쯧,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여비만 받고 도망간 게 뻔한데. 소문은 양반댁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아직도 부인 소식이 없는가? 자네도 이제 부인을 찾아 나서야지. 필시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대감마님. 내 자네 마음을 어찌 모르겠나. 자, 여기 여비일세. 이걸 가지고 어서 부인을 찾아보게. 무슨 병고라도 당했을지 모르지 않나. 대감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용식이는 돈을 받아들고 선아가 말했던 기방을 찾아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기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주막에 들어선 용식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어떤 사내와 웃고 떠드는 선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부인. 어머, 용식이 아니야? 1년이나 지나서야 찾아오다니. 너도 참 순진하구나. 지금 뭐라고 했는가? 1년이 지나도 안 오면 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용식이가 격분하여 선아의 어깨를 잡자 옆에 있던 사내의 하인들이 그를 때려눕혔습니다. 지금껏 내가 만난 사내들 중에서 내가 가장 속이기 쉬웠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네. 선아는 용식이의 얼굴에 돈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여기 100냥이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모든 것을 잃은 용식이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예언마저 원망스러웠습니다. 울부짖으며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여자를 제 배필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삶의 의지를 잃은 용식이는 깊은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눈을 뜬 용식이는 호화로운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낭자는 누구시오?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식이를 구한 사람은 공조판서의 딸 유아였습니다. 유아는 간밤에 꾼 신비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 강물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빛을 따라갔더니 용식이가 있었고
그를 구해 밥그릇을 챙겨주었다는 것이었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라.